앞서 실무 활용 과정에서 배운 AI 활용 스킬을 토대로 이번에는 기획 직군에서 어떻게 챗 엑사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획 직군의 핵심 업무는 아이디어 도출, 자료 정리, 보고서 검토, 조사 및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대표 업무에서 AI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 직군의 첫 번째 팁은 아이디어 얻기입니다. 브랜드, 타깃, 강조할 감성을 먼저 입력해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AI 소프트 스킬, 단계별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학습 패턴이죠. 우리는 아이에게도 쉬운 것을 먼저 알려주고 예를 들어가며 지식을 확장하도록 가르치죠. AI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단계로 갑니다. 우선 기본 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 A 타겟은 20대 초반, 톤은 감성, 프리미엄 5개 슬로건만. 그 다음 예시와 기준을 부여합니다. 좋았던 과거 슬로건 2개를 참고해서 유사 톤으로 변경해줘. 금지어는 어떤 것들이야?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요구사항을 확장하여 구체화해 줍니다. 예를 들면 후보 5개 중 2개는 대조 톤으로 재생성해 주고 각 후보별 핵심 메시지와 예상 반응도 첨부해 줘. 이렇게 말이죠. 이게 바로 유치원 커리큘럼 학습의 흐름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멀티턴으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럴듯한 문구가 아니라 타겟에 먹히는 컨셉트로 수렵합니다. 회의록 정리입니다. 기획 업무를 하다 보면 회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데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의록 스크립트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냥 회의록 요약해줘가 아니라 화면에 나온 예시처럼 개요, 주요 안건, 결정사항, 후속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핵심이 프롬프트 의존을 줄여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AI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혼자 추측하게 두지 말고 필요한 데이터와 맥락을 내가 직접 넣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프로젝트 개요나 이전 회의 결론 같은 자료를 같이 업로드하면 AI가 지금 회의 내용을 전체 맥락 속에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특정 파일만 참고하게 하고 싶으면 프롬프트 안에 파일명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대답할 때 검색처럼 내 자료를 먼저 찾아보고 그걸 토대로 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는 걸 얘기해가 아니라 이 자료 안에서 해라고 제안을 거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회의록 정리가 훨씬 정확해지고 보고서로 옮기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번에는 보고서 검토입니다. 기획 업무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는 건 단순히 맞춤법이나 문장을 다듬는 게 아니죠. 내용이 회사 상황과 목표에 맞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 프롬프트와 심화된 프롬프트가 비교돼 있는데요. 그냥 이 보고서 어때? 하고 물어보면 매번 다른 답이 나오고 깊이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심화된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프리미엄 라인 확장 중이고 원가 상승이 주요 리스크다처럼요. 그 다음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경쟁 시나리오 3가지와 재무 브랜드 관점에서의 영향도를 같이 검토해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타당성, 데이터 출처, 과대평가된 부분, 실행 난이도, 리스크와 대책 등 평가 항목을 미리 정해주는 겁니다. AI 소프트 스킬 박스를 보시면 배경 지식 제공과 목적 구체화가 핵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AI가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평가 기준에 맞춰서 보고서를 분석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과 품질이 균일해지고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이 훨씬 실질적으로 변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예시를 하나 볼게요. 앞에서 배운 활용 스킬을 컨텐츠 기획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뮤지컬 유튜브 채널의 컨텐츠를 기획하는 상황을 가정했어요. 먼저 AI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뮤지컬 맛보기 채널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PD야. 목표는 구독자 500명 이상, 조회수 1만 회 이상을 확보하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목표를 숫자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스타일과 연출 방식을 정합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섞어서 초반 10초의 시선을 확 끌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하면 AI가 그냥 무난한 대본이 아니라 시청자가 끝까지 보게 만드는 구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제로 생성된 콘텐츠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AI 소프트 스킬은 세 가지예요. 첫째,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주기. 둘째, 레퍼런스나 참고할 스타일을 미리 보여주기. 셋째, 유지해야 할 브랜드 톤이나 금지어를 명확히 제시하기. 이렇게 하면 AI가 만든 결과물이 훨씬 일관되고 기획 의도에 딱 맞는 컨텐츠로 나옵니다. 즉, 그럴듯한 대본이 아니라 목표에 맞는 대본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자료조사입니다. 기획 업무에서는 시장 동향, 경쟁사 분석, 소비자 트렌드 같은 자료를 빠르게 모으는 일이 정말 많죠. 그런데 한 번에 다 얻으려고 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멀티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1차에서는 큰 그림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의 규모, 성장 요인, 주요 트렌드를 요약해줘. 이렇게 기호를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 2차에서는 방향을 좁힙니다. 경쟁사별 제품 라인, 가격대, 포지셔닝을 표로 정리해줘. 이 단계에서 이미 필요한 자료 70%는 확보합니다. 마지막 3차에서는 인사이트를 뽑습니다. 우리 제품 기준으로 시장 기회 3가지, 리스크 3가지, 그리고 각 근거와 출처를 함께 제시해줘. 이렇게 하면 조사 결과가 바로 전략회의 자료로 쓸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핵심은 답변 결과를 보고 조사 방향을 계속 조정하라는 겁니다. 즉, AI가 준 답변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안에서 더 궁금한 점, 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추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AI가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조사 디렉터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기대하지 말고 대화 속에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라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 허브를 활용해서 실습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프롬프트 허브 활용 방법은 챗 엑사원 실무 활용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강의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같은 스타일의 시장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걸 해볼 텐데요. 분석 보고서라고 하면 시장 정의부터 규모, 동향, 경쟁사 분석, 그리고 전략 인사이트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를 떠올리실 거예요. 이걸 챗 엑사원으로 직접 뽑아보는 거죠. 실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산업 분야, 지역, 기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프리미엄 가전시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망 이렇게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5개를 생성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타이밍, 위험 요인, 신규 채널 전략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결과물은 초안 수준이지만 내부 자료를 덧붙이거나 렉 기능으로 보강하면 바로 회의에서 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프롬프트 허브의 템플릿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야 AI가 만들어낸 보고서가 그럴듯한 글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오늘은 기획 직군에서 챗 엑사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아이디어 도출, 회의록 정리, 보고서 검토, 컨텐츠 기획, 자료조사, 그리고 프롬프트 허브 실습까지. 각 단계마다 AI를 더 똑똑하게 쓰는 방법, 그리고 AI 소프트 스킬과 연결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 업무에도 바로 써볼 수 있겠다 싶은 게 하나쯤은 떠오르셨나요? 직접 시도하고 수정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